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LG V50S입니다. 윙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죠. 공식적으로 은퇴작이 LG의 윙입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벨벳 프로 2라는 휴대폰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휴대폰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제품들은 유독 더 각별하게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LG V50S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먼저 화면의 비율은 19.5대 9의 화면 비율인데요. 이게 LG 벨벳이나 윙 시리즈를 보면은 갸름한 느낌인데 이 LG V50S는 조금 넙대대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슬림하면은 이렇게 그립감도 더 좋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이 색상은 오로라 블랙 색상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이 잘 묻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쓱 문지르면은 지문이 잘 묻는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지문이 잘 묻는 것 자체는 단점인데 좀 색깔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무광보다 조금 화사한 느낌은 있죠. 블랙이 있으면 화이트 정도는 출시해줘야 그래도 구색이 맞춰지는데 오로지 오로라 블랙 색상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는 거죠. 제품의 무게는 192g인데요. 이게 가볍다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더 무거운 폰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나 그 당시에는 192g이 꽤나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현재는 폴더블 폰과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만 해도 200g이 넘어가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무거웠다는 거. 스펙들은 꽤나 준수합니다.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었고 램도 8기가입니다. LG의 V50 시리즈는 램이 6기가인데 V50S는 8기가를 지원하고 256기가를 지원합니다. 유심 트레이를 꺼내면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SD 카드로 최대 2TB까지 지원이 됩니다. 용량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2TB는 꽤 오바 스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TB는 SD 카드 구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해외 배송도 있고 물론 국내 배송도 있긴 하지만 1TB만 해도 엄청난 용량인데 2TB까지 지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참 그런데 신기합니다. LG가 뭔가 생뚱맞은 스펙들을 하나씩 넣어놓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지문 인식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인데 광학식입니다. 광학식 지문 인식인데 이 지문 인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켰을 때 두세 번 갖다 대는 건 기본이에요. 봐요. 엄청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지금 정중앙을 터치한 건 아니고 살짝 비껴서 하고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돼야 하는데 지금 4번 만에 됐죠. 자, 노트 20 울트라는 그냥 갖다 대면 무조건 됩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돼도 되고 그에 반해서 LG V50S는 비스듬하게 되거나 살짝 삑사리가 나면 안 돼요. 넣어줄 거면은 제대로 넣어줬다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측부에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부에 C타입 포트가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3.5mm 이어폰 단자는 요즘 많이 없는 기능인데 3.5mm 이어폰 잭을 여기 이렇게 꽂아서 스피커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요즘 많이 쓰시지만 저 같은 경우 잘 때는 이렇게 유선 이어폰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무선은 잠들어 버리면 배터리가 계속 닳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선 이어폰을 쓰는데 조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C타입 형태의 이어폰들이 나오잖아요. 얘를 꽂으면은 갑자기 번개 등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 최초의 신기술인가, 유선 이어폰을 들으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나만 몰랐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충전은 되지 않더라고요. 꽂으면 소리는 또 나와요. 또 충전도 되고 소리도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실제로 충전은 안 됩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8.8, 8.9mm가 나옵니다. 제품 두께 자체도 조금 두께는 있는 편인데 뭐 그렇게 두껍진 않고 살짝 두꺼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f1.9의 3200만 화소고요. 후면 카메라는 f2.4의 13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f1.8의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 1200만 화소인데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특이합니다.
보통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전면 카메라에 화소가 높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U자 모양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상태 표시줄 누르고요, U 세컨드 스크린 누른 다음에 사용자 색상을 이렇게 변경해버리면 거슬리는 이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없어집니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상 변경도 가능하다는 재밌는 기능이에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여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뜨는데 요거 화면을 가려버리면은 꺼집니다. 이게 듀얼 스크린으로 접었을 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LG에서 이렇게 기능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화면을 또 떼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리면은 한 3초 4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화면이 사라지고 떼면은 다시 살아나고. 자,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살펴보면 스튜디오 기능이 있고 아웃포커스 기능이 있고, 아웃포커스 품질은 뭐 꽤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화질은 UHD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전문가 사진 기능이 있고, 더보기 들어가시면은 이 외에 뭐 간단하게 나이트뷰, 파노라마, 스토리샷, 전문가, 슬로우모션, 타임랩스, 플래시 점프컷, 유튜브 라이브 기능까지, AR 이모지 기능 요렇게 있는데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LG V50 시리즈에서 접사 카메라 기능이 있었는데 V50S에서는 접사 카메라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갖다 놓고 가까이 가면은 조금 깨지죠. 이렇게 화면이 깨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3200만 화소인데 그렇게 화질 자체는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특이사항들을 살펴보면 DMB 기능을 지원하고 FM 라디오 기능도 지원합니다. 네모 버튼을 2번 누르면요, 이전 앱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전 앱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제가 SBS를 킨 다음에 요 네모 버튼을 2번 누르면은 다시 이전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르고 종료한 다음에 2번 누르면은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는 이런 재미있는 거, 소소한 기능이지만 이런 재미있는 기능이 있고요. 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스피커는 하이파이 쿼드 덱이 들어가 있어서 음질과 음량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음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은은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과할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스피커 음질은 요 정도인데, 스피커가 나올 때 이 휴대폰 자체도 약간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상인데요, 19.5대 9의 화면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런 화면 시청 느낌이에요. 괜찮죠? 시청하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인피니티 U 요게 거슬리는 분들은 설정 자체를 바꿔서 그냥 잘라버리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속도나 이런 부분은 스펙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할 거 없고, 인터넷 속도도 한번 측정해보면 네, 속도 자체도 빠릅니다. 주사율은 60Hz라서 약간 이렇게 끊기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집에 무난하게 사용할 서브폰으로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화면 전환 상당히 빠르죠. 네, 이렇게 스펙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은 카메라 성능은 무난하지만 굳이 좋은 품질은 아니고, 스펙 자체는 8GB 램에 256GB 최대 2TB까지 SD카드 슬롯이 지원되고, FHD 플러스급의 해상도, 음질과 음향 괜찮고, DMB FM 라디오 지원, 강학식 지문 인식이나 인식률은 낮다, LG페이 지원하고, Always on 디스플레이 지원하고, 이렇게 노크 온 기능도 지원하고요. 이게 LG가 제일 먼저 썼던 기능인데, 지금 현재 중고가가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에 가면은 조금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미개봉 새 상품, 가게통 상품들은 거의 제 기억으로 한 50만원, 60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폰은 비싼데 중고폰으로 사서 쓰기에는 괜찮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LG V50S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하고 협업 중인 휴대폰 온라인 사이트 한 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휴대폰 가격 자체가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띠띠폰폰이라는 휴대폰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요 상단에 보시면은
휴대폰 인터넷 가입 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외에도 휴대폰 가격을 통신사별로 모델별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리점 가셔서 휴대폰 가격 물어보고 눈치 보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내가 원하는 모델을 찾아서 가격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신청서 또한 작성을 하고 상담원과 해피콜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개통 전에 개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개통을 확인하신 후에 개봉을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신뢰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 후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계속 개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 갤럭시, 저가형 모델, 프리미엄 모델 모든 것을 다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인기 기종을 따로 모아놨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폰 13 사전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13뿐만 아니라 Z 폴드, Z 플립 3 플래그십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모델란에 들어가시면은 할부 원금 공짜 수준의 휴대폰들을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굳이 최신 플래그십 휴대폰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가성비를 클릭하셔서 저렴한 휴대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 가격 자체가 공짜인 폰들이 많아서 통신사 측에서 권하는 요금제를 몇 개월간 써야 하는 항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격이 0원으로 개통할 수 있다는 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좋은 휴대폰인데 20만원이면은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갤럭시 A32 정도는 할부 원금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휴대폰 개통이나 인터넷 개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개통하시면은 사은품도 정말 많이 주니까요. 이렇게 저는 오늘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